안녕하세요. 네, 지난 시간까지 저희가 시계열 데이터를 처리하는 데이터 타입과 그 다음에 주요 함수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러한 응용으로서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된 데이터를 가지고 실제로 시계열 데이터를 응용해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의 개요는 첫 번째는 우리가 사용할 그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된 데이터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이러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실제로 시계열 데이터를 처리하고 처리된 내용을 분석하는 것까지 해서 이제 이번 학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사용하는 이 코비드 바이러스 19 데이터를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다들 아시다시피 2019년 12월에 중국에서 발병을 했고요. 치사율은 낮은 편이지만 전염력이 매우 강해서 전 세계로 확진되면서 감염자 수가 굉장히 폭발적으로 늘어났었죠. 이제 저희가 사용할 데이터는 이러한 코로나 바이러스 데이터셋을 관련된 GitHub에서 다운로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데이터를 제공해주는 그러한 기관은 Our World in Data라고 하는 기관이 있는데요. 이 기관에서 전 세계 나라에서 매일매일,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매일매일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확진자 수 관련 것들을 수집을 해서 매일매일 업데이트하고 매일매일 발표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많은 국가들이 각각의 나라에서 자기네 나라들의 코로나 바이러스의 현황을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다 수집을 해서 하나의 데이터 파일로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 파일을 가지고 저희가 시계열 데이터를 처리를 할 거고요. 이 Our World in Data라고 하는 이 기관은 세상에 산적해 있는, 글로벌리하게 산적해 있는 굉장히 거대한 문제들, 해결하기 힘든 난제들을, 이러한 것들을 해결하고 혁신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그 연구를 위한 관련 데이터들을 자기네들이 수집해서 이제 무료로 이제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현재 약 한 300개의 주제에 3000개 이상의 데이터셋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무료로 제공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누구나 접근 가능하고 누구나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그 사이언스나 네이처 같은 전 세계에 있는 주요한 연구기관, 혹은 뭐 BBC나 뭐 CNN, 월스트리트 저널 같은 주요 언론 매체, 그다음에 뭐 하버드나 스탠포드나 버클리, 뭐 캠브리지, 옥스퍼드 같은 주요한 대학에서도 후원을 받고 실제로 여기서 제공해주는 데이터셋들이 이러한 다양한 연구기관이나 언론 매체, 주요 대학 등에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아까 그 GitHub에서 아마 이제 여러분들이 링크를 따라 들어가서 보시면 거기에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는 링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링크에서 CSV로도 다운로드 받을 수도 있고 엑셀로도 다운로드 받을 수도 있는데, 원하는 형태로 선택을 해서 다운로드를 받으시면 여러분들도 매일매일 업데이트되는 그 코로나 바이러스의 현황을 데이터로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 데이터를 받아보시면 전 세계 약 200개 이상의 국가에서 수집되고 있는 코로나의 현황 정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총 약 한 59개 정도의 컬럼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거기에는 뭐 신규 확진자 수, 누적 확진자 수, 신규랑 누적의 사망자 수, 검사자 수, 나라별 인구수 대비 확진자 수의 비율, 이런 식으로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그 정보들을 이제 각각의 국가별로, 각각의 날짜별로 데이터를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2020년 1월 1일부터 이제 데이터가 수집이 되고 있고요. 2021년 2월 23일 기준으로는 약 한 8만 건 정도의 데이터가 지금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저희가 실제로 이제 시계열 데이터를 처리하고 분석을 하는 실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한 3가지 정도의 주제를 가지고 간단하게 저희가 실습을 해볼 예정인데요. 첫 번째로는 이러한 거기에는 한 200개 이상의 나라들이 있어서, 너무 많은 나라들이 있어서 일단 그 중에서 주요한 나라들 4개의 나라를 선정을 해서 그 4개의 나라들에 대해서 월별로 누적 확진자 수가 추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분석하고 이제 시각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동일하게 이러한 주요 나라들의 이번에는 요일별 누적 확진자 수를 볼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는 세 번째로는 나라별로, 이번엔 분기별로 신규 확진자 수의 합을 구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각각 실제 아까 그 데이터에는 날짜 데이터만 있는데, 그 날짜 데이터에서 지금 우리가 3가지 예제를 든 것처럼 월별 혹은 요일별 혹은
분기별 이런 식으로 그 추가적인 정보를 우리가 추출해서 그 추가적인 정보들을 통해서 그룹 집계를 통해서 이러한 확진자 수에 대한 추이 정보를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간단하게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실제로 분석을 하기 위해서 시계열 데이터 처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데이터를 가지고 와야 되는데요. 이 GitHub에 들어가서 보시면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엑셀 파일로 일단 다운로드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거 다운로드를 받으신 다음에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주피터 노트북에 데이터 디렉토리 밑에 저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코비드 데이터를 제가 가지고 올 건데요. pd.read 저는 엑셀 파일로 읽어왔으니까 read 엑셀 하시면 되고요. 데이터 디렉토리 밑에 이렇게 엑셀 파일의 이름을 지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읽는데 좀 시간이 걸리죠? 네, 이미 다 아시겠지만 주피터 노트북에 이렇게 아스테리크, 이 실행 번호가 표시되어져야 될 곳에 이렇게 아스테리크가 돌고 있으면 실행 중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인터넷 익스플로러에서 뭔가 로딩 중이면 이렇게 모래시계 표시 뜨잖아요. 이제 그것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 데이터를 잘 읽어왔네요. 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데이터 탐색과 관련된 내용들은 저희가 다음 주에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고 이번에는 시계열 데이터를 위한 응용에만 조금 더 포커스를 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간단하게만 보면 국가 코드랑 대륙 정보랑 위치 정보, 로케이션, 나라 정보죠. 예, 아프가니스탄이니까 나라 정보가 있고요. 날짜 정보, 데이트라고 하는 날짜 정보가 있고 토탈 케이스는 이제 누적 확진자 수고요. 뉴 케이스는 이날 2020년 2월 24일 날 발생한 환자 신규 확진자 수죠. 그러니까 누적 확진자 수, 신규 확진자 수. 그 다음에 이거는 뭔가 어떤 특정 방식에 의해서 스무딩한 뭔가 얘가 전처리한 결과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전체 누적 사망자 수, 신규 이날 죽은 사망자 수 예, 이것도 뭔가 좀 뭐가 있고요. 그래서 스무딩한 것들은 논 값이 되게 많네요. 일단 이런 식으로 데이터들이 컬럼들이 쭉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뭔가 나라별로 기대 수명, 예, 나라별로 기대 수명이 다르니까 기대 수명 관련된 내용들도 있고요. 예, 인구 1000명당 병상의 수도 있고요. 그죠? 네.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네요. 예. 그다음에 핸드워싱을 할 수 있는 기관 관련된 정보도 있고요. 뭐 남자, 여자 정보와 그다음에 담배를 폈냐 안 폈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들도 이렇게 통계화된 수치들을 저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데이터들이 있어요. 일단 예, 컬럼들을 잠깐 보시면 이렇게 총 한 59개에 해당하는 컬럼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포 함수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데이트 타임, 시계열 데이터를 가지고 왔을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될 거는 지난 시간에 봤던 것처럼 날짜 정보를 가지고 있는 이 데이트라고 하는 컬럼이 스트링으로 들어왔는지 아니면은 내가 원하는 대로 데이트 타임으로 들어왔는지를 확인하는 게 가장 첫 번째로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도 보면 마찬가지로 이 데이트라고 하는 컬럼이 예, 오브젝트, 문자열로 되어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실제 날짜 데이터를 보면 이렇게 똑같이 얘도 연월일에 해당하는 날짜 정보 같지만 실제 데이터 타입은 스트링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려면 이 컬럼을 데이트 타임으로 변경을 해주는 게 좋겠죠. 그래서 코비드의 데이트라고 하는 컬럼을 이제 pd.toDateTime 함수를 통해서 변환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포맷은 대문자 y -once day 이렇게 돼 있었죠. 네, 그래서 요거를 코비드의 데이트로 덮어 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인포 함수를 실행을 해보면 데이트라고 하는 컬럼이 데이트 타임으로 변환이 된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간단하게 분석을 해보기 위해서 범위를 제가 임의로 좀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전체 나라가 굉장히 많아요. 일단은 로케이션 데이터에
유니크 유니크 하면 유니크한 개수가 나오고, 요거의 사이즈를 보면은 사이즈를 보면 214개의 국가에 해당하는 데이터가 수집되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그 데이터 너무 많으니까 일단 제가 임의로 이렇게 4개의 나라에 대해서만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코비드에서 저 4개에 대한 데이터만 가지고 올 거니까 코비드의 이 로케이션이라고 하는 컬럼의 값이, 그쵸? 예, 컬럼의 값이 isIn 해서 여기 인자값에 요 4개에 해당하는 나라의 데이터만 선택을 하겠다 라고 가지고 오면 되겠죠. 각각의 나라의 작은 다운표를 하나씩 이렇게 해주면 각각의 데이터를 가지고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가지고 온 조건 색인을 true, false로 바꿔주면 이렇게 색인을 하게 되면 이 나라에 해당하는 데이터만 가지고 오게 됩니다. 얘를 그냥 제가 다시 그냥 코비드에 덮어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용할, 뒤에 분석에서 사용할 컬럼이 너무 많으니까 이 네 가지 컬럼에 대해서만 데이터를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색인을 할 때 이렇게 리스트로 담아서 이 4개의 값을 각각 색인을 리스트로 해주시면 4개의 컬럼만 선택을 할 수가 있죠. 이렇게, 그쵸? 네, 그러면 요거를 다시 제가 코비드로 가지고 오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하면 일단은 간단하게 4개의 컬럼만 저희가 일단 선택을 했고 그 4개의 나라만 선택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이제 선택된 요 간단하게 일단 가공한 요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요 3가지 실습을 해보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나라별로, 각각의 나라별로 나라가 있으니까 4개의 나라가 있으니까 각각의 나라별로 각각 월별 누적 확진자 수, 그죠? 월별 누적 확진자 수의 합을 구하고요. 요일별이나 분기별로 각각 신규 확진자 수의 합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분석에 앞서서 일단 데이터를 조금 볼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지. 네. 위치 정보와 날짜 정보와 토탈 케이스, 그러니까 누적 확진자 수와 신규 확진자 수, 이렇게 이제 4개의 컬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하려면 어떻게 할까요? 첫 번째, 각 나라별로 월별 누적 확진자 수를 구해볼까요? 나라별로 월별 누적 확진자 수.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월별 누적 확진자 수인데 지금 여기 설명되는 것처럼 월별 마지막 날 기준으로 누적 확진자 수를 구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면 뭐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해당하는 데이터가 다 있는데 마지막 날 기준으로 누적 확진자 수를 구하면 되니까 우리는 3월 31일 날짜 기준으로 누적 확진자 수를 3월 달 누적 확진자 수라고 하면 되고요. 4월 30일 날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4월 달 누적 확진자 수로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하고자 하는 거는 이 코비드 데이터는 제 전체 데이터, 전체 날짜 기준으로 데이터가 있는데 우리가 토탈 케이스, 누적 확진자 수를 뽑을 때 전체 데이터를 다 볼 게 아니라 각각의 달에 해당하는 마지막 날짜만 볼 거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매월 마지막 날짜 데이터만 선택을 해줘야 돼요. 그쵸? 네. 그러면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은 코비드에서 이 데이트라고 하는 컬럼의 값이, 그죠? 예를 들어서 2020년 3월 31일 데이터만 갖고 오고 싶다라고 하면 이렇게 만들어진 애를 조건 색인으로 걸면 31일 관련된 데이터만 가지고 오죠. 5월 31일 데이터 가져오면 5월 31일 이렇게 가져오면 되죠. 그렇죠? 그래서 각각 2월 28일, 3월 31일, 4월 30일, 5월 31일, 6월 31일, 7월 31일, 8월 31일 이렇게 해서 각각의 달의 마지막 날짜 데이터만 선택을 해오면 될 겁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이 같다는 연산을 5호 연산으로 여러 개 엮어도 되지만 우리가 그렇게 안 하죠. 우리가 했던 isIn 함수를 사용을 하시면 되겠죠. 이 데이트라고 하는 컬럼이 isIn 해서 2020년 2월 28일 맞나? 28일? 29일? 29일이네요. 29일. 그 다음에
3월 31일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2월 29일이랑 3월 31일 데이터 이렇게 갖고 오죠. 그럼 여기다가 4월 30일 이렇게 하면 4월 30일 데이터 이렇게 3개월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갖고 오고 얘를 다 더해 나가면 되겠죠. 예. 이렇게 더해 나가면 되는 이렇게 추가해 나가면 되는데 리스트에 이거를 우리가 일일이 하기 번거롭죠. 네, 번거로우니까 이거를 데이트 레인지 함수를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전 시간에 한번 사용을 했었는데 얘는 스타트와 엔드를 주면 그 기간 동안에 해당하는 날짜를 자동으로 생성해주는 함수입니다. 네, 그래서 스타트를 어떤 식으로 하냐면 여기에서는 이 코비드 데이터에 해당 다 포함이 돼야 되니까 이 코비드 데이터의 데이트의 민값부터 그렇죠? 민값부터 end는 코비드 데이터의 맥스값 이렇게 인자값을 두 개를 주시면 되고요. 세 번째가 이 frequent라고 하는 인자예요. 이 frequent라고 하는 인자가 있는데 요거를 좀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offset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offset alias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여기에 이제 frequent에 해당하는 그 인자값이 나오는데요.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날짜를 생성을 할 거예요. 이 스타트 날짜부터 엔드 날짜까지 날짜를 생성하는데 어떤 주기를 기준으로 날짜를 생성할 거냐입니다. 그래서 frequent가 기본값은 day예요, day. day라서 이제 매일매일 하루 단위로 데이터를 생성을 하는데 이거를 저희가 지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보시면 여기 month end 있죠. 대문자 M으로 하면 달의 마지막 날만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우리가 이 pd.pt range만 한번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frequent를 D로 하면 전체 1월 21일부터 2월 23일까지 해당하는 데이터가 만들어지는데 얘를 M으로 한번 바꿔볼까요? 이렇게 바꾸면 각각의 월의 마지막 날이 자동으로 이렇게 생성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활용해서 이즈인에 사용할 그 날짜의 값들을 생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마지막 날짜만 선택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실습 1이니까 EX1에다가 저장을 하고요. EX1에 이렇게 저장해 놓으면 얘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데이터를 이미 다 뽑은 거죠. 다 뽑은 거니까 얘를 그냥 그래프로 표현을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데이터를 뽑아줄 때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플랫 함수를 그냥 실행을 하게 되면 뭔가 실행이 안 되네요. 그죠? 쭉 밑에 내려가서 볼까요? 뭔가 매플로립에서 뭔가 값이 잘못된 것을 알 수가 있네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보통은 우리가 데이터 프레임에 대해서 그 플랫 함수를 실행하면 로우 인덱스가 x축이 되고 컬럼 명들이 이제 라벨이 됐었잖아요. 그거를 생각을 해서 인덱스로 가지고 이 데이트랑 로케이션 이렇게 두 개를 이렇게 바꿔준 다음에 이 로케이션을 저희가 언스택을 통해서 컬럼으로 이렇게 옮겨버리겠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옮겨놓고 우리가 누적 확진자 수만 볼 거기 때문에 뒤에다가 이 전체 데이터를 기준으로 이 앞에 있는 토탈 케이스만 선택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지면 얘를 가지고 이제 플랫을 그려보면 이와 같이 이제 각각의 나라별로 이제 매월 마지막 날 기준으로 누적 확진자 수의 추이를 그래프로 시각화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각각 두 번째, 세 번째도 해야 되는데 두 번째, 세 번째는 원래 우리가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않은 요일별 신규 확진자, 분기별 신규 확진자니까 요일 정보랑 분기 정보 같은 것들을 우리가 추가를 해서 새로운 컬럼으로 만들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앞에다가 써놨는데 이 값들을 추가를 하면 돼요. 이제 원래는 뒤에 분석을 위해서는 요일과 분기 이렇게 두 개만 추가하면 되는데 하는 김에 이것도 한번 쭉 추가해 볼게요. 그럼 이 코비드 데이터에서 다시 돌아와서 이 코비드 데이터에서 이 각각의 이 새로운 정보들을 추가하려고 합니다. 새로운 컬럼들을 쭉 추가하고자 하는데요.
추가하고자 하는 방법은 저희가 지난 시간에 봤던 것처럼 코비드의 데이터를 선택을 해서, 그렇죠? 이 데이터에 apply 함수를 적용할 거예요. strftime을 적용을 할 건데요. 각각의 값들에 적용해야 되니까 익명함수를 실행하면서 이 x에 strftime을 각각의 값에 strftime을 적용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포맷은 각각 연도는 연도, 얘를 각각 연도랑 달과 일과 주차, 요일, 분기 이렇게 해보면 되겠네요. 그러면은 월, 일, 주차는 %, 대문자 U, 위크데이는 소문자 A로 하라고 써있죠. 이렇게 하면 되고요. 분기는 저희가 안 배웠죠. 그래서 분기는 일단 빼고, 이렇게 바꿔서 이 각각의 값들을 이 코비드 새로운 컬럼으로 추가를 하면 되겠습니다. 코비드의 이어로 컬럼을 추가하고, 얘는 month로 추가하고요. 얘는 day로 추가하고, 얘는 week number로 추가하고요. 얘는 week day로 추가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코비드를 다시 실행해서 보시면 이렇게 5개의 컬럼이 추가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추가된 걸 볼 수가 있고요. 이제 쿼터 정보도 한번 추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쿼터 정보를 추가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전에 여기 봤었던 여기 포맷에 관련된 요 공식 홈페이지에서 이 쿼터 관련된 내용이 있는지를 한번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쉽게도 쿼터가 없어요. 쿼터가 없습니다. 쿼터가 없기 때문에 있으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 여기에다가 이렇게 Q로 이렇게 하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 얘가 실제로 없어요. 없기 때문에 이제 쿼터 정보를 추가하려면 다른 방법을 좀 써야 됩니다. 분기 정보를 추가하는 거는 이 판다스에서 제공해주는 또 기능들이 있어요. 그래서 코비드의 데이트에서 apply 한 다음에요. 똑같이 람다의 x를 적용을 쭉 할 건데요. 여기에서 pd의 타임스탬프라고 하는 객체로 이 x를 변경한 다음에 여기에서 쿼터를 구해볼 수가 있습니다. 타임스탬프 amp 이렇게 하시게 되면 분기 정보를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코비드의 새로운 쿼터라고 하는 컬럼으로 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각각 6개의 컬럼이 추가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럼 6개의 컬럼을 가지고 각각 요일별 신규 확진자 수의 합과 분기별 신규 확진자 수의 합을 구할 수가 있겠죠. 여기에서 요일별로 구해야 되니까 피봇 테이블에 인덱스를 week, day로 하면 되겠죠. 어그리게이트 펑션은 합이니까 썸이고요. values는 요일별로 확진자 수를 다 더해야 되니까 요일별로 신규 확진자 수를 다 더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new cases 이렇게 하시게 되면 요일별로 신규 확진자 수를 쭉 구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얘를 분기별로 보고 싶으면 인덱스가 위크데이가 아니라 얘를 쿼터로만 바꿔주면 되겠죠. 실수했네요. 나라별로 바꿔야 되죠. 나라별로 해야 되니까 인덱스를 위크데이로 했으니까 나라별로도 한 번 더 그룹핑을 해줘야 되죠. 컬럼즈를 로케이션으로 이렇게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요일별, 나라별로 이렇게 확진자 수를 합을 구할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이 분기별로도 쿼터별로 하면은 네 나라를 다 합쳐가지고 1쿼터에 몇 명, 2쿼터에 몇 명 이렇게 된 거니까 얘를 조금 더 세분화해서 보려면 컬럼주에 로케이션을 추가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추가하게 되면 쿼터별로, 나라별로 이렇게 확진자 수를 구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그래프로 보려면 플랫해서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면 단점이 있네요. 왜냐면은 지금 우리가 2020년 1월부터 2021년 2월까지 해당하는 데이터를 우리가 보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분기로만 하게 되면
지금 1분기에 해당하는 데이터는 2020년 데이터도 있고 2021년 데이터도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면 이제 잘못된 결과를 얻을 수가 있고요. 예, 그래프가 어떻게 바뀌는지 볼게요. 이 쿼터랑 연도인 이어도 같이 봐야겠죠. 그렇죠? 2020년 1쿼터랑 2021년 1쿼터는 각각 따로 봐야 되니까요. 네, 이렇게 하면 그래프가 달라지죠. 그렇죠? 네. 2020년 1분기는 이렇게 있다가 미국 같은 경우에는 4분기에 피크를 쳤다가 2020년 1분기에는 굉장히 많이 떨어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분기별로 저희가 간단하게 코로나 현황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